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죽음과 죽어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길 잃은 새들의 부정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 죽음의 5단계라는 이론을 정립을 했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부정이 되겠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렇게 부정하면서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죠. 다른 소견을 길에 하면서 찾아다닙니다. 이러한 부정 현상은 이렇게 이제 불치병이라는 시한부라는 그러한 판정이 났을 때 그 초기에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점점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분노, 그리고는 일종의 타협, 우울, 그러다가 나중에는 수용하는 그러한 단계를 보통 거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단계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자를 볼 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부정이라는 이 단계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요. 이 장에서는 그 극단적인 사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신학생 4명과 시작한 그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과연 우리가 곁에서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가, 그렇게 깨달은 것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네. 자, 이것이 죽음의 5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부정의 단계가 되겠죠. 충격적인 현실을 일시적으로 충격 완충 작용하는 그런 거부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분노의 단계죠. 현실을 인지한 후에 분노, 좌절, 원망이 생기고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타협의 단계죠.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에 신, 의사, 혹은 자기 자신과 거래를 하거나 삶을 연장하고자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죠. 네 번째가 우울의 단계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다가올 상실감에 깊은 무기력과 슬픔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가 수용의 단계입니다. 모든 감정을 겪어낸 후에 자신의 상황을 평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최종 단계입니다. 이 5단계를 보통은 다 거친다고 하는데요.
부정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검사가 잘못됐을 거야. 두 번째 분노의 단계에서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세 번째 타협의 단계에서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우울의 단계에서는 이제 다 소용없어. 모든 게 끝이야. 다섯 번째인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야. 담담하게 정리하자.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인 부정의 단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하고 부정하죠. 이 무의식 세계에서 나라는 존재는 불멸의 존재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이렇게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결론은 그들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만남에서 환자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더라도 다시 그들을 찾아간다면 환자는 머지않아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 달려와 줄 사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하는군요. 근데 이제 이 환자들이 이 부정하려는 그러한 그런 소망, 이런 것을 옆에서는 절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려고 애를 써라.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인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이 주어진 상황에서 환자가 얼마나 현실을 직시하고 싶어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명백한 혹은 숨겨진 표현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의 그 의료 환경에서 이러한 일이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키블랄로스는 아주 장기간 아주 부정을 강력하게 했던 그러한 K 부인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아주 수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 팀과 K 부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이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부정을 했던 이 K 부인이 마지막에는 자기가 순순히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과정을 함께 겪었는데요. 이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K 부인은 28살에 두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그러한 여사였는데 말기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 질환이었죠. 가족들은 참 비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냉담한 남편은 항상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하고, 의료진마저도 이 K를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K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아주 골칫거리 환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죠. 세심한 식이요법과 매일의 수치 측정인 이러한 생존에 필수적인 그러한 것들이 처방이 되었고, 회복될 가망이 없다고 판정이 났죠.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이제 가족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심령사를 찾아가 보라고 권유를 했고, 이 K는 그 심령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갔다 와서는 아주 좋아졌다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있는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이 K는 자기가 완전히 건강해졌다고, 이 심령술사의 치료법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막 떠들어다니고, 그리고는 그러면서도 병원을 떠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나는 완전히 다 나았다, 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병을 부정했던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도 음식물을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무분별하게 그렇게 섭취를 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도 의료진들이 처방해준 약들을 고분고분히 먹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료진들의 판단 때문에 심리 상담사를 붙여서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참 두 사람은 환자답지 않게 처신한다라고 다들 수군거렸고요. 단순하고 냉정한 남편, 그리고 이 점점 정신이 혼미해졌고요. 그 혼미한 상태에서 남편이 꽃을 가져왔다라고 환상을 보면서 막 자랑을 하기도 하고, 또 정신이 맑아질 때면 그림도 그리고 가족 공예를 해서 이 가족 공예 같은 것을 가족들한테 선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족 공예를 했다고 하는군요. 의료진들은 완전히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환자가 너무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라고 방치한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 K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키블러스를 비롯한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외감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지 종종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전환점이 왔습니다. 하루는 키블러-로스가 이렇게 방문을 하고 옆에 앉아 있었더니 손을 꼭 잡으면서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제가 점점 차가워질 때 제 곁에 있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부정의 태도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곁에 있었을 누군가의 작은 위로, 그리고 너무 굶주리지 않게 저를 좀 도와달라고 마지막 시간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 K는 막바지에 두 사람을 찾았는데요. 꼭 이 두 분들을 만나고 싶으니 좀 불러주십시오 했는데, 한 사람은 그 상담 치료사였고 한 사람은 작업 치료사였습니다. 이 작업 치료사는 이제 가족 공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가르쳐주고 했던 사람인데, 잠시 현실을 잊고 아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남겨줄 선물, 어쩌면 자그마한 불멸의 상징일 수도 있는 이 물건들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 바로 이 작업 치료사를 함께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 K 부인의 사례를 들려주면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례를 우리가 드는 이유는 이 부정의 단계에서 끝까지 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한테 우리가 노골적으로 어떠한 시한부라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노골적으로 알리지 않았던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듣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K 부인과 접촉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녀의 부정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건강을 장담할 때에도 아주 무분별하게 극단적으로 절대 반박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면 약을 드시고 식이요법을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K가 하라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그랬더니 K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진실을 대면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맛있는 제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 주실 거죠? 하고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군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탁을 해도 가족들은 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족도 되지 않는 이러한 관계가 이 프로젝트 팀과 K가 가능했을까? 이렇게 회고를 해보니 이 K라는 환자는 최대한 오랫동안 병을 부정하려는 그러한 자신의 소망이 있는데, 이것을 이 프로젝트 팀들은 존중해 주리라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가족들 그리고 다른 의료진들은 이건 참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제는 우리는 손을 놓고 싶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 팀들은 끝까지 자신 곁에 있어 주리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문을 했죠.
K에 대한 회고록을 쓰면서 엘리베스 키블러스는 뭐라고 하느냐. 이 K라는 부인은 자신의 병에 대한 완전한 부정,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부르려는 반복적인 시도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다고 할 수 있다. 아, 나는 다 나았어 라고 완전히 부정하는가 하면 또 그냥 병원에 그대로 머물면서 극단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통증을 느끼고 이러한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가족과 의료진들에게 외면당했던 K였죠.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심으로 순순히 극복할 수 있었지만 K는 또 신앙이 없었습니다. 곁에는 엘리베스 키블랄로스와 그녀의 그 프로젝트 팀들이 도와줬을 뿐이었죠. 수개월에 걸쳐서 종종 말없이 그녀 곁에 있어줬는데요. 그래서 광기, 자살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반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곁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왜냐하면은 이 본인들의 반응이 결국에는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자신들의 반응은 환자를 통해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고 자신을 표출하는 그러한 거울이기 때문에 이 도우는 사람들, 의료진들의 어떠한 성숙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인을 보고 어떤 반응을 했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극도로 제한된 음식만 섭취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건강한 척 연기를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또 왜 병원에 머물면서 온갖 검사를 다 받으려고 할까?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했죠. 근데 이 K를 점점 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연민이 생겼죠. 그리고 그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인간적인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젊고 명랑하고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고 또 가족들은 참 비협조적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 연민을 불러일으켰죠. 그 팀들에게. 그리고 이 사람을 도우겠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보살핌의 그러한 관계 이상의 관계를 이 부인하고는 한 셈인데, 이러한 연민을 느낌으로써 그녀의 생존에 필요한 기간만큼 부정을 용인해 주게 되었고요. 이번 기간 내내 그녀의 곁에 있어주게 된 것이죠. 통상적인 병원 관계자의 관여 수준을 넘어서 환자의 상황에 좀 더 깊이 관여했던 사례가 되겠는데요. 우리의 분노, 이 가엾은 환자를 위해 가족이 좀 더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해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 환자가 남편한테 기대했던 그런 위로자의 역할을 우리가 대심함으로써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알겠는가? 우리의 앞날에도 그러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녀처럼 거절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무의식의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환자를 돌보면서 자신의 무의식이 투사된 것입니다. 투영된 것이죠. 어떠한 환자를 돌본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를 비추는 그런 거울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키빌랄로스가 적은 후기입니다. 환자를 대할 때 우리 자신의 반응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준다. 내가 했던 반응은 결국에는 나의 무의식의 표출이 아니었던가? 이 상황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는데? 이럴 때 나는 이렇게 대접받고 싶지 않아. 나는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 나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끈기 있게 보살펴 주지 않았던가? 이러한 후기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의 반응은 반드시 환자의 행동에 투영되고 환자의 평안과 쇠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기꺼이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증 환자나 연로한 환자 혹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적합한 일은 없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키빌랄로스는 우리가 이제 이 환자를 보살피는 의사, 간호사, 간병사, 상담치료사 이런 분들 이러한 의료행위의 과정은 어떤 환자를 치유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자신의 내면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이 이 일이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의료행위의 어떠한 그러한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